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에서 국회 소추인단에서 이제 그 형사 범죄 중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를 한다. 이 파장이요. 이 파문이 일파만파로 계속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좌파들은요. 온갖이 그 궤변으로 바뀐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랬다. 이런 데 그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또 퍼뜨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 이게 내란죄 빼는 게 같은지 다른지, 이걸 제가 법리적으로 그 팩트 입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란죄를 빼니까 기존의 그 탄핵 사유가 한 30% 정도로 그 줄어들어 버려요. 탄핵 사유가 없어요. 내란죄 빼면. 그래서 이제 그 국민대학교에 우리 그 학장님, 교수님, 사법고시도 붙은 이호선 교수가요. 내란죄를 빼고도 계속 이제 그 탄핵 심판 진행하면 이거는 이게 무효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탄핵 심판 강행이 무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요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명확하게 그 법리 입각해서 내란죄 빼는 게 어떤 문제인지, 과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이제 그 전혀 그 달라진 게 없다. 탄핵 소추 의결의 그 형법상의 범죄로 이제 이거 내란죄만 뺀 거지, 실제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쭉 그 과정, 팩트, 사실의 문제는 그 헌법 위반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 한마디로 그 이성윤이라고 있잖아. 이성윤. 이자가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자는 뭘 했냐면 그 내란죄만 뺀 거지, 내란 행위라는 게 그 헌법 위반은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런 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형법상의 범죄로 내란죄만 이게 그 철회한 거고, 헌법상의 위반으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게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상 위반으로 그 사실 관계는 달라진 게, 기본적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 내란죄가 내란 행위로 바뀐 것 뿐이지 전혀 그 사실 관계에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좌파들이나 패널들이 방송에 떠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원조는 권성동,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권성동 의원이 한 거하고 똑같다. 이런 게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돌아가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국회 통과될 때 사유가 이제 막 복잡하게 형사 법률 위반하고 이제 그 헌법 위반으로 복잡하게 한 9가지 쭉 통과된 거 맞아요. 이걸 이제 그 권성동 그때 법사위원장이요. 헌법재판 가가지고 이제 그 법률 위반으로 뭐 뇌물죄나 직권남용이나 강요 있잖아요. 이런 게 법률 위반 형사범죄를 빼고, 그 다음에 그 헌법 위반으로 5가지로 분류한 거,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 이 좌파들의 주장이 그럴듯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회 통과될 때 소추 의결 될 때 그 탄핵 결정문 하고 헌법재판할 때 법사위원장이 정리를 했지 않냐. 그때도 그 형사범죄, 즉 강요죄나 또는 뇌물 이런 걸 빼고 헌법 위반으로 5개로 정리했지 않냐. 그런데 왜 지금은 난리치느냐.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권성동이 지금의 권성동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교묘하게 법을 잘 모르는 게 일반인들이 보면 그런가? 옛날에 이 권성동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뭐 그런가? 이렇게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하고 달라요. 지금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손준성 검사 탄핵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손준성 검사는 탄핵을 했는데 실제 그 고발 사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야
이거는 이제 범죄가 돼야지 검사가 탄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탄핵 심판은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정지시켜 놓고 과연 이게 손준성이가 유죄냐 무죄냐 이걸 이게 따져보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1심에 유죄, 2심에 지금 무죄가 놓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손준성의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라는 형사범죄가 유일한 사유예요. 이게 유죄가 되면 탄핵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죄면 탄핵은 기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재판 기다려보고 그때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중재가 돼 있는 요거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건하고 아주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이게 왜 다르냐?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현직 대통령이죠. 탄핵 안 됐으니. 근데 범죄가 뭐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는 뭐 말도 안 되지만 뇌물죄, 승마 있잖아요. 말 사주고 뭐 삼성이 지원한 뇌물죄. 또는 이게 K재단, 미러재단 이런 걸 이게 뭐 기업들 집권하면 강요를 했다. 뭐 강요죄. 이런 기억나죠? 또는 이게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게 탔다. 이런 게 직권남용죄잖아요. 그때 블랙리스트, 조윤선, 김기춘 다 기억나잖아요. 그 다음에 K재단, 미러재단 이런 게 커져. 또 강요나 그 다음에 뭐 삼성의 승마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주된 거죠. 근데 이것들은 어때요? 뇌물이나 강요나 직권남용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현직 대통령은 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하고 외환밖에 수사를 못해요. 소추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이나 직권남용이나 강요는요. 이거는 수사나 재판이 소추가 불가능해요.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탄핵이 안 되면 이게 소추가 안 되잖아.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려볼 수가 없는 거야. 왜? 형사재판이 소추를 못하니까. 소추가 안 되니까 이게 형사재판을 기다려서 탄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사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추특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빼고 헌법 위반으로 갔는데 뭐 저는 그것도 잘했다고는 안 봐요. 그것도 왜 저는 변경하면 안 된다 보기 때문에 그때도 이게 국회 의결할 때 형사 문제는 뺐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잘못된 거는 맞아. 왜 국회 소추 통과될 때 형사 책임은 뺐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포함이 돼버린 거 이거는 잘못된 거 맞아. 그거는 저는 인정해요. 근데 헌법재판 가서는 기다려볼 수가 없는 거야. 왜?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게 재판 결과를 보고 탄핵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소추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형사 문제 빼고 헌법 사유로 정리해서 탄핵이 돼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뭐 국회 소추가 통과될 때하고 재판에서 병정시켜버린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거는 이게 뭐 권성동이든 이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지만 그때 하여튼 국회 의결에서 왜 아무 근거도 없이 형사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탄핵 소추를 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도 국회 통과될 때 형사범죄가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빼버린 이 절차는 잘못된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도 잘못됐고 그때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요. 지금은 내란 외환죄잖아. 내란 외환죄는 대통령도 소추특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란죄 재판을 기다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게 이해가 되시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대통령 소추특권이 없으니까 이 재판을 기다려보고 내란죄가 되면 탄핵하고 내란죄가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손준성 검사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좌파 패널들이 TV 넣어가지고 아니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권성동이도 이게 형사 문제는 게 없었지 않냐. 그러면 지금 형사 문제 내란만 없애고
내란 행위는 그대로 있고 이게 헌법 문제로 이게 갔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떠들면요. 요걸 이게 저는 방송을 많이 나가니까 반박할 때, 야, 그때는 바로 그 소추특권 때문에 형사재판을 불가능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지 않냐. 근데 이번엔 내란은 소추특권이 없는 범죄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지금도 기소하거나 재판 하지 않냐. 오라고 수사하고. 그러면 이게 기다려봐야지. 내란죄가 돼야지 탄핵 사유지. 내란죄가 안 되는데 그냥 이 계엄만 선포하면, 내란죄도 안 되는데 이 계엄만 선포하면 탄핵이 되냐? 이렇게 우리가 반박을 하면요. 좌파 패널들이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법리와 팩트로 반박을 해야 된다. 다만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거는 국회 통과될 때 미리 그때도 형사 문제는 뺐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무죄추정 원칙이잖아요. 무죄추정. 그때도 이게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강요나 직권남용 증거도 없는데 통과될 때는 무지무지하게 9가지 연한 거, 이거는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거는 인정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이 내란죄를 빼는 거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조가 또 그때하고 또 달라.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오로지 내란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뭐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K재단 미르재단도 있고 삼성 승마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형사문제 빼도 막 심리하잖아요. 심지어 세월호 뭐 7시간도 있었잖아요. 근데요, 이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딱 내란 하나밖에 없어요. 내란죄 하나밖에 없어요.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탄핵 뭐 이게 한 40몇 장 되죠. 장수만 보면 이게 한 40몇 장 될 거예요. 국회 통과된 탄핵이. 근데 보십시오. 총 44쪽 중에, 근데 뭐 앞에 쓸데없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빼고 나면요, 실질적인 탄핵 사유는 33페이지예요. 33페이지. 그 중에 또 대통령 담아나 쓸데없는 거 이게 몇 장 빼고 진짜 소추 사유로 적시된 거는 27쪽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이유, 국회 통과될 때 27쪽이라고, 27쪽. 근데요, 그 중에요, 야, 내란이요. 전부 이게 내란죄다, 내란의 우두머리다, 내란의 수괴다, 한덕수도 내란 공범, 한덕수 대행동에 내란 이거 아니면 탄핵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내란죄다, 이게요, 전부 12페이지예요. 27쪽 중에 12페이지가 전부 이게 내란죄를 쭉 써난 거예요, 형사상. 그러면 이걸 쫙 빼버리면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요, 이거 다 빼니까 8페이지 남는데. 그래서 이게 뭐 앙코 없는 찐빵인지 그게 아니고 아예 찐빵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앙코 없는 찐빵이 아니고 찐빵이 없다는 거예요. 내란죄 부분을 빼고 나니까 8페이지 남는다는 겁니다. 8페이지. 그래서 국민대 이호성 교수가, 이분이 사법고시까지 붙던 교수인데 법대 유명한 교수입니다. 21기 연수원 21기 법조인이면서 교수입니다. 이분이요, 오죽하면 내란죄 빼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건 탄핵 각하시켜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내란죄로 탄핵했는데 이게 뺐으니까 더 이상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아니, 변론길 지정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변론기를 5번 지정해놨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아예 무효다. 이런 소송을 행정법원에 소송을 이게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효력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지정 자체가 아예 무효다. 이런 식의 소송도 제기를 한 겁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계엄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계엄 자체가. 그리고 이게 계엄에 절차적으로 뭐 사소하게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회의록 다 만들고 급박한 계엄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부수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이게 부수적인 절차입니다. 국회 통고도 부수적이죠. 왜? 전 국민이 이미 방송으로 유튜브를 다 보고 있는데 통고된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통고하려고 통고를 몇 시간 내라는 것도 없어. 통과하려고 해도 다 알고 있는데 국회 모여가 이미 해제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통고를
뭐 2시간 내에 1시간 내에 이것도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통과해. 그다음에 국무회의도 급박하게 하면 회의록을 늦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요. 이게 과연 대통령이 계엄을 내란 목적으로 완전히 우리 국토 전부나 일부에서 폭동처럼 이게 완전히 국가를 마비시키려는 내란 목적으로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란 목적으로 계엄 선포했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부정선거 검증이나 국회의 폐악질을 경고하는 거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냥 계엄했냐 안 했냐 이게 계엄 요건이 100% 준수됐냐 안 됐냐 계엄법에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국헌문란에 내란 목적이 있냐 없냐 이게 본질이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배신자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여론이나 투표에 찬성했을 수도 있잖아요. 채와 12명 이상 배신자들이. 근데 지금 와서 내란 죄나 문제 안 되고 내란 죄는 아닌데 그냥 내란 행위는 되고 뭐 계엄을 요건 어기서니까 이러면요. 누가 이게 찬성표를 던질까요? 뭐 그래도 던지려면 배신자가 뭐 김상욱이나 한두 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란 아니 계속 내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제까지. 그럼 밑에 사람들 다 내란으로 잡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내란 죄가인지 아닌지 이거는 시간 걸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란 죄는 안 되더라도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을 이렇게 개헌법 조항 어기면 헌법을 하나도 어기면 이게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요. 진짜 제가 보기에 궤변이나 요설도 이런 황당무계한 궤변 요설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계엄의 목적이잖아. 이게 내란은 목적범이거든요. 이 목적이 있냐 없냐 내란 목적이 이게 핵심인데 이걸 심리해야 되는데 이거 심리를 하면 시간 걸리니까 심리 안 하려고 이걸 빼버리고 그냥 계엄법의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했냐 안 했냐 그러면 하나라도 이게 어겼으니까 뭐 탄핵하자 이 논리거든요. 물론 이게 내란죄를 빼버리면요 탄핵이 기각되는 게 또는 각하되는 게 맞죠. 그게 저는 맞다 봐요. 오히려 이게 정청래가 빨리 하려다가 자기 무덤 팔 수는 있어요. 정청래가 빨리 하려다가 자기 무덤 판다니까 그러면 이게 오히려 재판관들 입장에서 내란죄는 아니네. 그래 내란죄는 아니면 뭐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이걸 중대하게 파면할 만큼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잖아요. 내란 목적만 없으면 내란죄만 안 되면 뭐 일부 통지를 좀 늦게 했다. 그거 다 한 거가 똑같다니까. 이미 언론 났기 때문에. 근데 국민회의를 좀 이게 회의록 그게 뭐가 본질이냐고. 따라서 이게 그냥 기각돼버리면 이게 정청래가 그 책임 다 지될 거예요. 뺐으면. 물론 이게 이재명 지시받고 뺐겠죠. 거기에 현재 재판관도 일부 내통했을지 몰라 좌파들이. 아마 좌파 이미선이나 또는 이게 문영배나 이재명이가 다 이게 합쳐서 자기들 딴에는 이게 내란죄 빼도 그냥 그 행위, 계엄 행위, 자기들 말로는 내란 행위, 그게 헌법 위반은 될 수 있으니까 탄핵에 문제없지 않냐 이런 꼼수로 할 수 있지만 그러게 재판관들이 볼 때 그래 그게 그렇게 중대한 위반이니 예를 들어 내란죄가 되면 중대한 위반이지만 내란죄가 안 되고 단순하게 요건 어기면 이거는 이게 중대한 위법은 아니지 않냐 이래가 기각돼 버릴 수도 있다 보거든요. 지금 여러 재판관들이 중도 보수도 많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자기 엄청나게 발등을 찍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여론 때문에 한번 재미 봤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또 재미 본다는 보장이 있나요? 오히려 이번에는 기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란죄 빼버리면. 하여튼 그런데 그 전에요. 저는 이길 수 있다 보지만 그 전에 내란죄를 빼버린다는 말은 8페이지밖에 안 나오면 국회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국회 의결을 새로 거치고 그 다음에 차라리 헌재는 취하하거나 각하시켜버리되 다시 거쳐와라. 그럼 내란죄 빼고 내란 헌법에 위반만 가지고 다시 국회 표결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8페이지밖에 안 남는 아무런 내란죄 빼면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이런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회 의결을 새로 거쳐야 된다. 이래 보고 그게 아니면 헌재가 아예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각하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시민단체나 대학 교수 또 법조계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내란죄를 뺀 상태에서 탄핵 인용하면요. 이거는 엄청난 불복. 이거는 절대 승복할 수가 없는 엄청난 불복이니까 지금이라도 국회나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그 내란들 뺐을 때는 새롭게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데 그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